자, 포괄일죄냐 아니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에 따라서 처벌되는 형량 자체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일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범죄당 하나의 죄가 성립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여러 개의 사기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10번 사기죄 저질렀어요. 그럼 10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범죄가 묶여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포괄해서 하나의 죄다라는 거겠죠. 포괄일죄 성립을 위해서는요, 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피해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라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은 범행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일죄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할 때 많이 고려하는 게 개별 범행 방법의 동일성.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주식에 투자할 테니까 돈을 빌려줘, 코인에 투자할 테니까 돈을 빌려줘,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금 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나 투자할 테니까 돈을 빌려줘, 또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줘 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개별 범행 간의 동일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013년에 한 번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돈을 한 번 빌리고 아무리 같은 내용이라더라도 시간적 간격이 7년이나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요, 포괄일죄로 볼 수 없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이게 포괄일죄냐 아니냐라는 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포괄일죄냐 아니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에 따라서 처벌되는 형량 자체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포괄일죄의 효과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가중처벌입니다. 우리가 사기죄를 먼저 예로 들어보면요, 사기죄는 형법에 먼저 규정이 되어 있죠. 사기죄를 저지르면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일죄로 묶여가지고 이득액이 올라가면요, 그 이득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3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원래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년 이상이라는 거는 하한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상한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상 상한 없는 유기징역이 정해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일죄로 고소가 된, 기소가 된 피의자들은 제일 먼저 뭘 하냐, 내가 이 50억 원, 5억 원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급간이 나뉘는 거다 보니까 50억 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몇 개라도 빼가지고 50억 원 밑으로 내리려고 하고, 내가 5억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우리가 특경가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5억 밑으로 낮춰가지고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변호의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포괄일죄가 되면요, 고소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10개의 사기죄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각각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요, 각각의 내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고소할 때 내가 첫 번째 사기 피해는 언제 입었고 그때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얼마 줬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고, 이러면 하나 첫 번째 사기죄에 대해서 입증 완료. 두 번째, 상대방이 또 언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속아서 언제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 이렇게 10가지를 모두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가까운 지인 간의 돈 거래,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요, 내가 분명히 상대방한테 돈을 준 건 맞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이유로 돈을 달라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 하나 내가 왜 돈을 줬었는지 그거를 다 기억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고소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이거를 포괄일죄로 묶어서 하면요, 그 전체가 묶여서 하나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별로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 입증 책임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 코인에 투자한다고 했고 주식 투자한다고 했고 수익률 몇 프로라고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이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에 걸쳐서 얼마를 줬습니다, 이렇게만 고소를 하면 되는 약간 입증의 부담이 완화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일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일죄가 인정이 되면요,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요, 피해자는 고소할 때 입증 책임이 조금 완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소시효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오랜 기간 동안의 금전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포괄일죄를 염두에 두고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